반갑습니다. 우리 호원중학교 2학년 학생들. 네, 한 주 만에 다시 보는데, 우리 이제 등교 계약일도 정해졌으니까 조금 더 진지한 자세로 임해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양민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정보통신 매체에 대한 총정리, 그리고 조금 더 새로운 용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이제 정보통신 매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에 대한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과제방에 안내를 하긴 했지만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일단 지금은 정식 수업인 거예요. 등교를 안 할 뿐이지. 그래서 등교 수업 시간에 이제 온라인 수업의 내용을 다시 정리할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도 정식 수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과목의 모든 과제, 수업 모두 열심히 참여해야겠죠? 그래서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무엇인지 배움 순서를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디지털 시대를 정확히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지 알아볼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근데 정확히 따지면은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들을 이렇게 두 번째로는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게임을 하면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절대 주고받으면 안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정보통신 매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 예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신 똑바로 집중하시고요. 자, 주변에 코프뉴지 정리하시고 이제 첫 번째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가볼까요? 자, 유비쿼터스 환경, 왜 우리가 이 내용을 미리 알고 가야 하냐?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통신 매체 그리고 디지털 기기와 충분히 연관된 용어이기 때문에 미리 다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교과서 21쪽에 보시면요. 자, 유비쿼터스 환경이 무엇이냐? 자, 21쪽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숫자를 보라고. 그래서 여기 셋째 줄에 보시면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이래요. 자, 유비쿼터스 환경은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 그리고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갈 수 있다. 이 내용이겠죠. 그래서 단순한 그냥 연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언제 어디서든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유비쿼터스 환경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한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디지털 시대의 유비쿼터스 환경은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려면은 말을 타고 가거나,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되었다면은 편지를 이렇게 우체통에 넣어가지고 보냈지만, 이게 편지의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우체통에 넣는 시간에 따라서 서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제 소통의 한계가 충분히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과 같은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이렇게 카카오톡, 페이스북, 밴드처럼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등등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든 언제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유비쿼터스 환경은 바로 우리가 언제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환경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될 텐데, 자, 하지만 저번 시간에도 배웠듯이 디지털 시대가 충분히 장점도 있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유비쿼터스 환경도 정말 좋지만 우리가 디지털 매체, 정보통신 매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와 우리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순서, 우리가 만약에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교과서 21쪽에 16번째 줄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16번째 줄에 이렇게 밑줄을 쳐봅시다. 자,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하면은 유비쿼터스 환경이 정말 편해서 너무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밑줄 쳐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의 표적.
즉 범죄 집단들이 목표로 삼는 그런 표적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부모와의 관계, 결국에는 모든 인간관계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부에 집중을 못하여 디지털 치매, 새로운 용어네요. 디지털 치매. 디지털 치매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에 너무 의존을 해서 오히려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억에 장애를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기억, 내 친구의 이름 또는 아버지의 번호, 그리고 내 학교의 위치를 까먹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억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의 내용을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 각각의 세 개의 사례들에 대한 예를 한번 소개를 할게요. 자, 이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의 표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이제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결제가 되었다라고 이제 문자가 와서 물어보려고 연락을 하는 순간에 이제 갑자기 보이스 피싱의 대상이 된다거나, 자, 그리고 스마트폰만 보느라고, 그리고 이제 직장과 학교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서로의 가족 간의 대화가 하루 29분인 경우가 이제 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의존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지털 치매, 디지털 기기를 너무 이용해서 일상의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지금 좀 글씨가 작지만 이제 기억하는 전화번호, 그리고 맞춤법 등등이 정말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 여러분, 디지털 치매 이제 새로운 용어니까 한번 자기가 디지털 치매인지 한번 진단을 해볼까요? 자, 여기 이 사진 보시면 선생님이 디지 콘텐츠 랩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가져온 자료인데, 한번 영상을 일시정지 해보고 내가 디지털 치매인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도하게 디지털 기기를 너무 사용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텐데, 선생님은 몇 개에 해당할까요? 10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선생님은 딱 하나예요. 하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디지털 치매 과연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 의존해서 이런 디지털 치매 현상을 겪진 않을까 한번 진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우리의 세 가지 답변, 디지털 치매와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의 표적,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는 이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지금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으니까 다시 배움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게임을 하면서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누가 나에게 욕을 하는 경험. 선생님 반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었고, 이거 사랑의 불시착을 본 학생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영상은 못 보여주지만, 본 학생들은 이제 이 현빈이 게임을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고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막 현피를 하려 그랬던 거죠. 현피 의미를 조금 있으면 알아보긴 할 텐데, 이 둘이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손혜진이 막았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드라마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야, 이 현피 떨래? 이렇게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게임을 하며 누가 나에게 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교과서 22쪽으로 넘겨주세요. 교과서 22쪽.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1번 채팅창에서 누가 나에게 욕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도 이런 학생이 있겠죠? 똑같이 욕을 해요. 자, 근데 이것이 더 심해져서 야, 너 나와. 현피 뜨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작년에 실제로 이렇게 하겠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학년이겠죠? 자, 친구들과 함께 찾아가서 욕을 하고 싸울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우는 도덕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자, 당연히 안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 게임을 하면 누가 나에게 욕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교과서 22쪽에 이렇게 상자 표시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텝 1에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을 친 곳에 같이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나에게 욕을 한다, 그러면은 이 A에 주목해서, 자, 건강한 사이버 공간을 위해 신고 기능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욕을 하면 당연히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폭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중간에 현피 얘기를 했는데 현피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긴 해요. 그래서 플레이어 킬링의 앞글자를 일단 합성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다투다 실제로 만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이 상해서 실제로 싸우게 되는 건데 이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현피를 하자 그러면은 실제로 만나서 욕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당연히 현피를 뜨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을 한다. 근데 오죽하면 우리 교과서에 나왔을까요?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안 지킬 수도 있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근데 혹시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해져서 한 명의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 물론 게임에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집단으로 카톡에 억지로 초대해서 욕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채팅창에 갑자기 초대를 해서 비난과 욕설을 하는 상황이 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다른 친구를 불러서 욕을 하는 상황. 그냥 조용히 지켜봐야죠. 친구들도 그 친구를 싫어하니 같이 욕을 하고 괴롭혀요! 라고 얘기할 텐데, 물론 당연히 이건 안 되겠지만 솔직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도 똑같은 피해를 당할까봐.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교과서 속의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21쪽에 있던 내용이고요. 잠깐 같이 참고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채팅 감옥이라든지 그리고 이거 너무하네요. 그리고 와이파이나 데이터를 빼앗아 쓰는 와이파이 셔틀, 데이터 셔틀, 이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개인 간의 다툼이 이렇게까지 확대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 바로 아래에 있는 스텝 3를 가보면은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집단으로 누가 나에게 욕을 한다, 또는 친구들에게 누가 욕을 한다, 이런 경우를 사이버 불링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이겠죠. 그래서 사이버 공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지에서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괴롭히는 게 사이버 불링인데 이것도 학교 폭력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학교 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친구를 따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 상황에서 친구들을 설득한다. 하지만 솔직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했을 때 누가 나에게 욕을 한다면은 정보통신 매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에 대한 세 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 주고받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 우리가 정보통신 매체에서 절대 주고받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힌트. 개인정보. 그래서 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사이트에 있는 개인정보를 몰래 빼가서 74억 건이나 빼갔대요. 74억이면은 선생님 것도 당연히 있겠네요. 이것들이 아주 그냥, 그리고 선생님이 뉴스를 한번 보여줄게요. 아주 요즘에 유행을 많이 하는 어플과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같이 뉴스를 봐볼게요. 아이고. 로딩이 좀 오래 걸리네요. 자, 영상을 집중합시다. 하는 앱을 아시나요? 대중음악을 배경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중국의 앱인데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부작용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악에 맞춰 가수가 된 듯 립싱크를 하고 춤 실력도 뽐냅니다. 익살스럽게 일상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중국 바이트 댄스사가 개발한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올라온 것들입니다. 15초짜리 나만의 영상으로 소통도 할 수 있는 틱톡의 가입자는 중국 4억 명, 미국 8천만 명 등 전 세계 6억 명에 이릅니다.
유행에 민감한 10대, 20대가 주로 사용합니다. Young people love TikTok because it's just kind of an escape from the broader internet, and it's also a place where not a lot of older people are. 애플 스토어 다운로드 수가 페이스북을 능가할 만큼 틱톡의 인기는 엄청납니다. 미국 토크쇼 진행자도 틱톡 영상을 방송에 내보냈고 수백만 팔로워를 거느린 스타가 탄생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선정적인 영상이 노출되고 있다는 이유로 인도 지방법원은 정부에 틱톡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같은 이유로 인도네시아 정부도 지난해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미국에선 여자아이에게 접근하는 어른을 조심하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They try to convince me to do it with them, and I say no. 미국의 한 연구소는 틱톡이 가입자의 IP 주소, 단말기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여기에 접근하고 있어 각국의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았듯이 물론 이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거 이것을 이제 저지른 가해자들이 잘못된 것이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절대 주고받으면 안 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교과서 23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교과서를 넘겨서 23쪽에 우리가 주고받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나올 텐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은 친구가 과제를 대신 작성해 줄 테니까 위도랑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래요. 여러분들이라면 알려줄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듯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당연히 알려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한 것이라도 혹시 실수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게 인지상정.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맙긴 하지만 내 과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참 이상한 아이구나 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이디나 비밀번호 말고도 또 우리가 주고받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보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고받으면 안 되는 것. 두 번째, 무엇일까요? 힌트. 자, 음악, 영어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맞춘 학생들도 있을 텐데 바로 아래 상자에 보시면 이제 교과서 23쪽의 아래 상자에 보시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땡땡아, 나 영화 미리 다운받았는데 내가 하나 그냥 파일 줄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당연히 받을 거예요? 혼날라고 아주 그냥. 자, 당연히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난 영화관에서 볼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왜냐하면은 돈을 지불했더라도 만약에 그 파일에 대한 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만든 사람의 동의가 없이 이제 공유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래요. 지식재산권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조약의 내용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등등 이것들과 관련돼서 이제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의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 참 말이 길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모든 과학과 문화예술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사람의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에 피해가 갈 경우에는 누구나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런 영역들이 피해가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식재산권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겠죠. 자, 실제로 여러분이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는 이 SNS나 이런 곳에서 이 영상이 누가 몰래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로 인해서 당연히 이걸 본 사람이 있겠죠. 이거는 분명히 불법 행위지만 2만여 건이나 공유가 됐대요. 자, 그래서 절대 주고받으면 안 되는 것.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꼭 주고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기억을 해서 우리가 2학년 선생님과 배웠던 그리고 선생님과 배우고 있는 이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서
점점 더 발전할 유비쿼터스 시대에서 우리가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후원중학교 2학년 여러분은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잊지 말고 정보통신 매체를 사용하길 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또 다른 배움과 가드 설명이 있을 테니까 꼭 잠시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 영상에서 봅시다. 쉬고 오세요.